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김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크다고 하는 아이폰 맥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아이폰은 세 가지 아이폰으로 나와서 선택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그러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개봉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빠르게 개봉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아이폰 XX 맥스를 구입을 했는데 골드 컬러를 구입을 했습니다. 골드 컬러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컬러기도 하고 가장 무난한 컬러인데, 어떤 모델을 구입을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XR이 사실상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아서 고민이 많이 됐지만 일단 맥스를 샀습니다. 왜냐? 신상이니까요. 네, 신상이라서 샀습니다. 그냥 새거 그냥 샀어요.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패키징은 별로 바뀌지 않았네요. 예전부터 아이폰 패키징은 크게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사용 설명서와 유심 트레이를 뺄 수 있는 핀이 들어있고, 그리고 한글판이라서 이렇게 한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폰을 3GS부터 쓰고 있는데 이 스티커는 계속 바뀌질 않네요.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들어있습니다. 아이폰 컬러는 역대급으로 가장 잘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완전히 부담스러운 골드도 아니고 측면에만 좀 약간 정말 금색 같은 색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어팟이랑 그 케이블, 충전 케이블, 그리고 충전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충전 어댑터는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사이즈만 작은 게 아니라 출력도 적어서 고속 충전을 해주질 못해요. 5V 1A 짜리라서 굉장히 애플이 원가 절감에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200만원 가까이 되는 아이폰인데 굉장히 치사하네요. 간단하게 아이폰을 세팅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폰은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요. 어쨌든 뭐 컬러가 적으니까 선택의 고민은 상당히 쉽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색 골드를 선택하시면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컬러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골드도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진한 살구빛? 그런 색입니다. 굉장히 색이 예뻐요. 그리고 이게 유리에 빛이 반사될 때 색이 좀 굉장히 오묘해요. 그리고 측면에만 이렇게 골드 처리가 돼 있어서 뒷면과 측면의 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게 좀 역대 아이폰 중에서는 가장 강한 강화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강화 유리니까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충격을 받는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잘 깨질 수도 있고 하니까, 뭐 PC 한 대 값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디자인이 별로 10에서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이 하단부에 보면 안테나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안테나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좌우 대칭이 좀 깨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폰 10과는 다르게 이 배경화면 상단을 블랙으로 처리를 해놓고 있어서 노치가 거의 보이지 않게 돼 있거든요. 화면 하단에 홈 버튼이 굉장히 자기네들도 굉장히 거슬릴 거야. 이게 뭐 우리만 거슬리겠습니까? 애플도 거슬리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 자체가 아이폰 10이랑 이렇게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맥스라서 사이즈가 커서 그렇지 두 개를 그냥 놓고 보면 거의 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자인이 바뀐 게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애플은 자기네들이 지켜왔던 그런 출시 공식을 계속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해진 넘버링 모델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S라는 개선된 모델을 항상 내놓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10에서 다시 부활을 한 거죠. 9이 나와야 될 차례였는데 8과 10을 내놓고 나서 아마 새로운 넘버링을 붙이는 데에 애플도 좀 고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S라는 걸 내놓으면서 개선을 시킨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크게 뭐 변경되진 않았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의 꼼수가 있는 게, 전에는 이제 개선된 모델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모델을 싸게 판매하고 가격을 뭐 크게 올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0을 완전히 단종시키고 새로운 모델들만 배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 8이 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접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폰 8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모델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아이폰 XS Max는 6.5인치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구입할 때 굉장히 크지 않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이즈가 슬림하고 괜찮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플러스 모델을 비교를 해봐도 디스플레이 사이즈만 커졌지 이 두 개의 크기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게 아이폰 7 플러스인데 아이폰 7 플러스는 5.5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XS Max는 6.5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1인치가 커졌는데 사이즈는 거의 동일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베젤이 조금 더 얇아서 그 디스플레이도 훨씬 더 커진 것 같고, 어쨌든 노치가 들어가고 홈 버튼이 사라지면서 디스플레이를 키웠음에도 사이즈는 별로 커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V40이랑 이렇게 사이즈를 비교를 해봐도 사이즈가 둘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바탕화면이 틀려서 그런데 같은 페이지를 띄워놓고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아이폰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무게도 사실 스펙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두 개를 들어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크기 때문에 좋은 점이 이 큰 화면을 이용한 가로 UI들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를 가로로 놓고 보면 이쪽에는 이제 영상이 나오는 화면이 있고 이 옆에는 플레이리스트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10S 같은 경우는 이 화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맥스는 화면이 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나올 수 있는 UI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기본 가지고 있는 메모 앱이나 날씨 앱 같은 것들을 실행을 시켜보면 그냥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UI를 가로로 돌리면 가로로 돼요. 가로 UI를 그냥 이렇게 써서 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넓은 화면으로 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대화면이라서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사실 이게 한 손으로 쓰기에는 약간 부담이 돼요. 저는 계속 큰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한 손으로 쓰기에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게 자체가 계속 쓰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쓰기 너무나 무겁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가로 모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처럼 화면을 분할해서 쓸 수 있으면 상단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앱을 틀어놓고 밑에서 SS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처럼 화면 분할을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은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뭐 맥스뿐만 아니라 10S도 그렇고 10R도 그렇고 전부 다 A12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이폰 10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지만 이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는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주는 프로세서라서 충분히 바꿔볼 만한 그런 이유가 돼줄 것 같습니다. A12 바이오닉 센서가 적용되면서 페이스 아이디도 훨씬 성능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체감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이폰 10을 가지고 실험을 해봐도 10S의 페이스 아이디 인식 속도나 뭐 그런 게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10S에서도 페이스 아이디의 인식 속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하지만 훨씬 뭐 정교해졌다 라고 하니까 믿어줍시다. 믿어줘야죠.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개선된 아이폰이 나올 때 이 카메라 부분이 좀 개선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카툭티를 가지고 있고 OIS, 듀얼 OIS가 들어가 있고 힘도 조절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카툭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그런 게 어디 바닥에 놓을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신경 쓰여요. 뭐 케이스를 항상 씌우고 다니겠지만 케이스를 씌우더라도 바닥에 가까이 닿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참 애플도 좀 욕을 먹어야 돼요. 진짜 왜 이렇게 만들었지?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카메라의 하드웨어 성능은 10에서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 1200메가화소의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광각과 망원의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듀얼 OIS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듀얼 OIS가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심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들어간데 약간 아웃포커싱 같은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촬영을 하고 난 뒤에도 후보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심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좀 그 느낌 차이가 느껴질 것 같은데
F1.4부터 시작해서 F16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심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인물사진 모드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사진들을 만들기가 훨씬 더 좋아졌다. F1.4의 같은 심도를 가진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건. 그리고 이번 아이폰은 하드웨어적인 스펙보다는 좀 자동화된 프로세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 HDR이 적용이 돼서 HDR 사진도 정목 형상이나 그림자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수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HDR 사진도 굉장히 깔끔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터리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한번 하긴 할 텐데 현재 출시된 아이폰 중에서는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시간도 가장 길겠죠. 물리적으로는 배터리 용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 덕분인지 최적화를 잘해서 그런지 사용시간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물론 아이폰 XR이 가장 긴 사용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드웨어적인 문제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성비만 놓고 보면 아이폰 XR이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아이폰 XS Max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억지로 뭐 차이점이나 달라진 점을 찾으려고 해봐도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XS나 XS Max 자체는 사이즈가 좀 크고 배터리 용량이 크다 정도만 차이가 있고, XR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가장 좋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 Max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새로 나온 것이기도 하고 가장 사용시간이 긴 아이폰이니까 사람들이 역시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트렌디한 것에 자신이 민감하다라고 한다면 XS Max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좋다라고 한다면 XS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걸 찾는다면 XR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XR이 보급형이라고 나왔지만 거의 비슷한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시간도 가장 깁니다. 딱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XR 같은 경우는 베젤이 약간 넓어서 요즘 나온 최신 스마트폰들처럼 약간 얇은 베젤로 세련되다는 느낌을 조금 덜 받는다? 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크게 보급형이라서 뭐가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XR과의 비교도 어쨌든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긴 할 테지만 가성비는 XR이 가장 좋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남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관심을 많이 표현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관심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구독자분들을 위한 증정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제품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제공해 주신다는 곳이 있어서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리뷰하는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뭐 쓰던 꼭 새 건 아니라서 싫다 뭐 이러면 참여 안 하셔도 좋지만 어쨌든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끝!